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요. 이 가운데 어제는 서울대학교 교수 728명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한 시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을 떼라라는 것이 이분들의 요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시국 성명을 직접 주도하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 상임의장이시자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님이신 우희종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예전에 교수님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받는 때 네. 정말 맹활약을 해주셨어요.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 2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토요일 나가셨습니까? 현장 역시 뭐랄까 국민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예. 2008년하고 비교하면 분위기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당시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네네. 암만 해도 이제 공권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나름대로 단단히 정권에 충성할 준비가 돼 있었고 네. 이번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이제 2008년도는 이제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어도 어쨌든 당신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이건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보니까 네. 그 정권 말기라는 것과 겹쳐서 예. 이제 공권력도 훨씬 부드럽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자기들이 학교 급식에 혹시 먹거리에 이 그렇죠. 미친 소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 염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지만 이게 정치적인 대통령 하야 뭐 대통령 퇴진 이런 걸 걸고 하는 정치 집회는 4.19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아, 그렇죠. 교수님 예, 뭐 네. 결국 이번 사안의 어떤 가장 핵심에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치한 게 아니라 네. 누가 봐도 뭐 이건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 21세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하야나 이런 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군요. 뭐 요새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시험 기간인데 이런 나라에서 공부해서 뭐 하냐. 맞아요. 예, 이런 뭐 피켓. 한 10년, 20년 공부하고 네. 뭐 각종 자격증 뭐 고시 패스해도 네. 뭐 이상한 어떤 우주의 영을 받은 분이 이렇게 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이화여대 가려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또 대학을 네. 다니면서 또 그 학점 따고 하려고 아르바이트 하랴, 뭐 공부하랴, 또 스펙 쌓으랴, 또 졸업을 한들 취직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뭐. 걱정 속에서 다니는데 어떤 친구는 뭐 리포트 한 장 제대로 내지도 않고 말이야. 뭐 몇십억씩 지원해주고. 그러니까요. 네. 말 한 마리 10억이 넘는 거를 사주질 않나. 뭐 심지어 고등학교 때 학점은 뭐 교수가 다 알아서 그러니까요. 해준다든지. 예. 엄마가 또 막 나서 싸워주고. 네. 이 정말 불공평한, 정말 평등하지 그렇죠. 않은 너무 네. 심각한 이런 우리 청년 학생들이 정말 너무 최근에는 분노를 마시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분노를 삼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초반부터 네. 서울대학교 성명을 좀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네, 맞습니다. 예. 네네. 좀 어떻게 해서 이 성명을 좀 조직하게 되셨습니까? 네, 이것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 자체가 네. 뭐 시국선언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요. 다만 이제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상황이 터지기 전에 네. 사실 가습기 사건이라든지 네. 또 그것이 어떻게 뭐 마무리도 되기 전에 백남기 그 어른의 그 사망 진단서 문제 이게 막 네. 연속 터지고 그 중앙에 서울대 교수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서울대병원 교수님. 네. 뭐또 수의대 교수님. 네, 수의대 교수님.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이 1년의 어떤 준비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 상황이 터지니까 이것을 그러한 자체 내부의 어떤 문제, 그런 서울대 교수들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사회에 건강함을 주기보다는 해악을 끼치는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정리가 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약간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네.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 성명에 담아낼 것인가라는 논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한 분 한 분 다 직접 이렇게 전화로 소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번에는 예. 사실 그 주도는 서울대 네. 민교협이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시국 성명서를 만든 다음에는 그냥 전체 교수협의회 그 메일로 네. 그냥 보낸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발적인 참여, 뭐 네. 전화한 것도 없고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군요. 어제 현장에서 몇몇 교수님들께서는 그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네네. 희생되신 네네. 고 박종철 열사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지금 뭐 화면에 교수님 네네. 윤진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입니다. 윤순진 교수님, 윤순진 교수님 이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 많은 분들이 보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당연히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성과 더불어서 또 시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다는 어떤 거의 상상을 절하는 상황 네. 이런 것 때문에 뭐 암만 해도 가벼울 수는 없었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딱 어떤 구체적인 해법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러한 어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야 뭐 분명하지만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것은 진짜 여전히 진행형인 이제 그런 점에서 참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군요. 아 정말 그 최고의 지성. 부끄럽습니다. 그런 소리 예, 듣는 거. 그리고 최고의 지식인들의 네,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보다 정말 이런 얘기 좀 이렇게 진리의 상아탑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네 그런 표현이 대학 있었습니다. 사회가 진리의 상아탑이고 막 이랬는데 뭐 참 이게 언제부터인가 교수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기득권 집단을 옹호하고 그렇죠. 또 잘못된 부패에 자꾸 가담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어떤 수단으로 네네. 국립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네. 활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서울대학교 안에는 윤리강령 이런 거 없습니까? 많습니다. 네, 맞습니까? 근데도 네, 그렇습니까? 네, 결국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학 집단도 이 사회 구성 집단이다 보니까 네, 그 IMF 이후에 저희 나라가 이제 철저하게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도 이제 경쟁 내지는 또 그런 경쟁력을 위한 생산성이라는 점에서 이 기업과의 어떤 그 연계가 굉장히 네.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BK21이라고 하는 맞아요. 네. BK21. 많은 교수들이 반대했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그 정책이 강행되고 그 이후로 역시 이런 그 경쟁이라는 어떤 압력 속에 일부 네. 교수들이 그렇게 좀 그 권력이나 혹은 뭐 연급이라고 말하는 어떤 네. 이런 돈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이 좀 슬퍼요. 전부 대학이 그 자본의 포로가 돼가지고 네, 이 돈 없으면 모든 거를 하기 어렵고 어떤 막 이렇게 마치 이게 막 그 연구비를 많이 그 확보하는 교수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유능한 교수님처럼 교수가 되고 유능한 교수. 심지어 요즘은 그 1년 단위 평가기 때문에 월급마저 달라집니다. 아 연봉제입니까?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 야, 성과급제라고 완전히 그래서 기업 문화네요. 네. 대학도 기업 문화네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그럴 수 상황에서 있습니까? 예. 정말 난 소신껏 하겠다. 예, 뭐 그런 유행을 쫓는 연구 아니라 예. 내 연구하겠다라는 사람은 예. 저평가되고 월급을 적게 받습니다. 서울대도 그래요. 성과급제라고 서울대학도 해서. 그래요. 네. 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진짜 이렇게 학교가 망가지는 거죠. 아 정말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게 일종의 이제 부패 스캔들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기회에 진짜 네. 그 정말 대한민국 바로 좀 우파들이 많이 쓰네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번 모임을 따로 꾸리신 것 같아요. 헌정유린 사태를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네네. 이런 건데 서울대 안에도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가 이제 각 중에 지부별로 그렇죠. 있고 대학별로 네. 그 민교협이 있을 텐데 민교협 이름으로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별도의 교수 네네. 모임을 꾸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역시 뭐 당연히들 이제 행동에 앞서는 분들은 이제 민교육 교수지만 네, 이 사안은 어떤 특정 단체 뭐 협의의 수준이 아니라 네. 최소한 우리 서울대 전체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 의식을 다들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게 뭐 민교협이라든지 혹은 교수협의회 수준이 아니라 네. 그러한 어떤 따로 저희가 이름을 만들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그러니까 오히려 민교협이나 교수협의회를 뛰어넘는 그렇죠. 서울대 이를테면은 서울대 교수님들의 집단적 결의다. 네네. 이렇게 봐주는 게 정확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결의가 나올 그렇죠. 수 있다. 폭넓고. 예. 네. 하나하나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모든 국민들이 슬퍼했는데 이때도 서울대 교수님 204명, 4명? 네, 네, 204명이 204명. 참여하셨어요.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 국정원 이제 곧 28일 음. 마각을 드러낼 텐데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때도 이제 393명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728명이 서명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신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728명이라는 수치도 네. 사실 뭐 이 매체에서는 네. 뭐 전체 교수의 3분의 1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는 거의 반수입니다. 반.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요즘은 이제 대학에도 여러 이제 이름의 교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메일을 다 우리가 보낸 것은 교수 협의회에 등록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식 교수랄까, 뭐 하여튼 예. 그런 그 뭐 겸임 교수, 뭐 기금 교수 여러 명이 있지만 예. 최소한 교수 협의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낸 네. 거고, 그리고 이것을 보낸 것이 한 실제 자발적인 참여가 한 나흘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성명서를 네. 마무리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받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단체 메일로 가다 보니까 이 교수님 중에 이 성명서 나간 다음에 왜 난 못 받았냐라는 항의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예. 그래서 일부 스팸 메일 처리된 건 저희가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아마 반수는 충분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 정 교수님이라고 해야 돼. 부교수님 뭐 이게 그 여러 절차 네. 여하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규직 교수님. 네, 뭐 맞습니다. 비정규직 교수님도 있어요, 사실 현재. 네. 그러니까요. 네, 연단이 네. 뭐. 예. 그러면 정규직 교수님들 2,200분 가운데 한 절반 정도 참여했다. 정규직은 2,200까지는 안 가고요. 예. 네, 한 2,000분 정도. 2,000명.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받지 못한 분, 뭐 혹은 이 여러 가지 경위로 해서 이렇게 누락된 분을 보면은 네. 거의 저희는 뭐 서울대학 교수의 반은 최소한 동참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역대 최근세에 가장 많은 숫자의 교수님들이 참여했다 이런 말씀 주신 건데요. 지금 국민 분노가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에 5% 거의 의미가 그렇죠. 없다. 아무리 막 해도 그냥 나올걸요. 한 그러니까요. 5%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보다 더 나왔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0%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은 1% 지지율.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영이 안 서는 대통령인데 영이 안 서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가중되고 그야 있는 뭐 우주의 영을 상황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영이 안 쓴 게 아닐까요? 지금 같은 국민 분노를 교수님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서. 네, 당연히 지금의 분노는 너무나 정당하다고 보고요. 네. 뭐 이건 또 음례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일부 교수들이 좀 학교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드는 우려는 이런 뭐 사실 세월호 사태도 그렇고 네. 거의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거의 타살에 가깝게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백남기 어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변명,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역사를 왜곡하는 네. 이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비공개로 막 진행하는 그러니까요. 행태라든지 예. 뭐 이런 다양한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쌍용 사태, 뭐 한진중업 뭐 얘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러한 민주 질서가 파괴될 때 사실 그다지 대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그럴 때 보면은 아이돌 가수가 학교를 찾아오면 뭐 넘쳐나요. 그 자리에 오는 학생들이. 네. 그런데 이런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울 때 나오는 학생들이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왔다는 것. 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이제 그 최순실 씨의 딸이 그렇게 막 특혜를 받고 네. 그런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 그 시각은 결국 자신의 어떤 그 이해관계 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어떤 그 박탈감 내지 허탈감 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그동안 그러한 다양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철통 같은 그 기본적인 지지가 무너졌다는 것. 네. 이것은 결국 그 나름대로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뭐 이상한 어떤 사이비 교주 같은 분들과 어떤 그런 맥락에서 통치를 했다는 것. 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게 뭐 진짜 그동안 과묵했던 게 하거나 혹은 뭐 가끔가다 한마디 했던 게 사실은 모자라서 그런 거지. 그게 원래 뭐 사려각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란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그 막연히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네. 이런 거국적 분노가 이루어졌다는 그렇습니다. 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정말 그런 분들 혹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세월호 사태 때 정말 이렇게 분노를 저는 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그 개인의 문제가 됐을 때 네.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네.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학생들이 네. 혹은 뭐 그런 철통 같은 그 지역적 그 지지 기반 같은 것들이 그런 식이 아니라 네. 정말 사회 공공 질서나 예. 민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올 수 있었다면 네. 그런 것들이 4.19나 예. 5.18이나 뭐 87년도의 모습인데 예. 이제 그런 맥락의 모습이 과연 그대로이냐라는 점에선 조금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성명 꽤 길게 나왔는데요. 네. 이번 성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꼭 던지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거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정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성에 기반해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뭐 지금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뿐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새누리당 그리고 그러한 박근혜를 끊임없이 비호하고 포장했던 새누리당 외에 결국 검찰 네. 이러한 집단에 대한 그 자성과 통찰을 요구한 게 가장 큰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것은 현 시국 상황에서 어느 대학의 시국 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그런 점이 지금 우리 뭐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 네. 이제 완전히 좀 전체적으로 네. 바로잡는 이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도울 선생님께서 네. 지난 토요일 집회에 참석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이 생활 속의 일상의 네. 혁명, 네. 그리고 사회 모든 또 교육 뭐 네. 전반에 무슨 이렇게 보면 정상의 비정상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런 아니, 거꾸로 다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신 건 아닐까요? 우주의 그 기운을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상화시켰었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혁명의 내용 그리고 네. 어떤 방향으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해야 돼. 특히 이제 지식 사회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한국 사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지식인들이 좀 나서서 네. 외치고 나서고 그리고 또 그래야 또 이제 그 존경받고 또 한국 사회 엘리트로서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보면 지식 사회가 제일 늦게 지식인 네. 사회가 제일 늦게 움직인다 이런 네.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저도 뭐 그 혁명이라는 것은 철저히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어떤 시간이 지나고 또 합의에 의해서 안정될 수는 있겠지만 네. 진정한 혁명, 우리 내부의 혁명이 이제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제왕적인 대통령, 통치자 네. 내지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가들을 바라보고 그 어떤 투명함이나 공공성보다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숭배에 가까운 모습 그리고 어떤 사회 질서나 민주 헌정에 대한 어떤 파괴 부분보다는 내 이익이 됐을 때 움직이는 이런 부분 그것은 자연스럽긴 하지만 네.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세월호 사태가 있을 때 이런 거국적인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외국만 봐도 그 제대로 된 사회에서는 한 10명 내지 20명만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잃어도 총리가 사퇴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진짜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우리 국민들의 내부 혁명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어떤 이 혁명이 이 분명히 정치 집단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네. 뭐 이런 거에만 신경 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인과 네. 이 정치가들은 이번 기회로 정말 이런 박정희 이후로 이어져 온 네. 이 제왕적 통치자에 대한 어떤 그 숭배 형태의 정치 의식을 네. 이제 시민 의식, 다시 말해서 네. 민주헌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시각을 체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서 네. 저는 그래야만 이번 사태가 이 박정희 이후로 내려왔던 우리 시대의 어떠한 막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네. 저는 이번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제대로 꽃피우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인, 정치인, 그리고 뭐 관련된 특히 언론인들 네. 진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 어떻게 보자면 그 이른바 이제 박정희 추종 세력들의 네네. 어떤 이제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집단 이를테면 뭐 최순실이었나 네. 어쨌든 이렇게 이게 이제 좀 딱 이게 딱 하나의 그 집약체가 있는 것이고 네네. 이 집약체를 추종하면서 주변에서 그동안 부역해왔던 사람들 뭐 언론, 기업, 뭐 지식인, 그렇죠. 뭐 대학 교수 다 이런 세력들이 곳곳에 다 있었던 있어요. 거 아니냐. 네. 이번에 정말 그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죠. 친일 부역자들 지금까지 그 계속 그 사람들이 그때 쌓았던 적산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예, 사회 주역으로 그냥 그러니까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또 독립운동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그 자제분들이 또 막 공부도 많이 못 시키고 그렇죠. 모든 걸 예, 희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가족들 볼 수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친일의 자제분들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도 좋은 교육, 엘리트 교육 네. 받고 결국엔 그렇게 형성된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가 이 나라를 결국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뭐 이승만도 그렇습니다만 네. 결국 그러한 어떤 그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네, 자신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어떤 우상화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뭐 명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심어놓은 겁니다. 네, 저는 그게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철통 같은 지지 기반이 전형적인 그 사례라고 보는데요. 그런 어떤 이미지 뭐 메이킹이라고 말하는 어떤 홍보 전략이라든지 네. 뭐 암묵적인 어떤 메시지를 완전히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그 진짜 독재자의 딸이 다시 네. 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저희들 안에 있는 기생충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생충이다. 네. 예, 그러한 기생충을 뽑아내지 않는 한 예, 사실 우리 사회는 이성과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러한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봅니다. 뭐 사실 미국 대선만 해도 네, 물론 뭐 클린턴이나 네, 뭐 국무장관 나오고 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뭐 제왕적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트럼프는 뭐 더 예,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어쨌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뽑고 그런 사람이 통치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주인됨이 네,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 뭐 해방 이후에 네. 친일파가 심어놓은 그러한 어떤 기생충들이 네, 이제는 이번 국민 분노를 계기로 완전히 그 뽑아내고 네, 이제 어떤 일상적인 삶의 자세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일상적인 삶이 파괴될 때 네. 국민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예.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교수님 정말 속이 다 후련합니다. 친일파가 심어놓은 기생충, 네네. 이 기생충을 뽑아버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네. 정말 민주헌정이 네. 제대로 민주헌정 질서가 보장되는 그런 국가에서 한번 그렇죠. 그런 데서 좀 발 뻗고 네. 좀 살아보자. 일반적인 평등하게.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진짜 이 친일파 기생충들 예. 언제까지 이렇게 봐줘야 됩니까? 더 이번 이상 기회로 진짜 그러니까요.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네. 구충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네, 이 구충제를 만들어내는 건 지식인, 네. 진짜 이 정치인들 껴있는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들의 몫입니다. 예. 이거 이번에도 못하면 네. 사실 우리 사회 이런 지금 21세기에 누가 봐도 비웃는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겁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요. 네, 정말 맞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다 조롱하고 있어요. 네. 21세기에 샤머니즘이 웬 말입니까? 샤머니즘 숭배가 웬 말입니까? 이게 바깥에 나가서 외교가 될까? 글쎄 저는 말이에요. 진짜 걱정입니다. 아니 지금. 더욱이 뭐 새로 뭐 어쨌든 뽑겠다는
국민안전처 그 후보자도 또 무슨 이상한 국판에 가고 전봉준 장관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광화문 흰옷을 광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게 문화 행사였다고 주장을 하니 그거를 국민들이 이제요 국민들이 그런 거 보면요. 네. 아휴, 저 양반 아니, 이제 집에 가시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대로 된 종교인들이 네. 왜 나서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을 만나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 지도자들도 큰일이에요. 그놈들도 똑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아, 그놈들 나왔습니다. 네, 아니 사실 어제 저녁에 밤에 네. 저는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네. 방송에서 네. 프란체스코 교황의 어떤 일대기를 간략하게 쭉 소개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아르헨티나의 네. 군사 정권 속에서 빈민들과 함께하는 신부들을 바라보면서 네. 어떻게 자각을 하고 어떻게 서민들과 함께했는가, 그런 게 진정한 종교의 자세고 영적인 어떤 실천이거든요. 네. 근데 무슨 뭐 구판을 하고 무슨 뭐 전봉준 장관을 만나고 뭐 우주의 길을 받고 이런 네.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일반인도 아니고 국정을 네. 담당한 사람들이 네. 그 이 제대로 된 종교 이 예. 지도자라는 분들이 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뭐 이상한 덕담이나 하고 거기 또 거기 오신 또, 분들이 예. 또 망언자들이 왔잖아요. 그 놈들이라고 해도 잘 맞는 거예요. 그놈들이라고 그래서. 해도 네. 그건 뭐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 부족해요. 예, 더 세게 할까요? 방송이라서 아니. 교수님께서 이게 방송이라서 이게 네. 체면 때문에 더 센 네, 말씀하시기 어렵지만 진짜 찌질이들이죠. 진짜 찌질이들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이국면에 대형 교회 목사님들 왜 다 조용히 합니까? 지금 맞아요. 구판이 나왔어요. 네. 구판이 나왔고 그리고 뭐 사이비 종교 얘기가 나왔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 네. 지금쯤이면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부 조용히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를 잘 모르시는 말씀 같아요. 대형 교회가 된다는 건 그들이 굿쟁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심리를 그래요? 예. 예수님은 대형 교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러한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함께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형 교회를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드는 사람치고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목사가 없어요. 뭐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면 고소하세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네. 최소한 새로운 권력에 네. 내가 눈에 들어서 더욱더 기득권을 유지할까, 요거에 정신 없을 겁니다. 지금은 네. 이 시국에 말할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 교수님 그 말씀 나누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교수님 응원 메시지를 주고 아, 계십니다. 그런가요? 예. 네. 내기회 캔디 교수님 보이스 녹아드네요. 아, 교수님 네. 사이다이십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이 친일파 심어놓은 기생충. 집단 우상화, 박정희 집단 우상화 기생충 뽑아내야 네. 이런 말씀에 사이다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사랑합니다. 멋있습니다. 지식인 사회 늦게 움직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네요. 상아탑이 네. 우골탑이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죠? 그러나 네. 이 친일파가 심어놓은 기생충 플러스 네. 이 국내 네. 종교 지도자의 찌질함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것이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치 권력, 또 재벌 권력, 또 분명히 언론 권력이 있죠. 네. 그러나 이 권력을 아우러서 아주 서민들의 심정적 차원에서 이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권력은 종교 권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지들의 권력에 대한 어떤 야합 모습이지 네. 결코 뭐 정말 종교에서 전달하는 이타적인 관점, 네.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점은 아니란 것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이 종교계가 일어나야죠. 이런 맞습니다. 그 지금 국가가 위기인데 종교계가 정말 계속 눈치 보고 간 보고 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죠. 이번 촛불 집회 때는 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하기를. 마침 이번에 성격의 어떤 발단이 네. 최태민이라고 하는 네. 이상한 사이비 교주의 네. 흐름 속에서 여전히 그게 뭐 몇십 년 이어져 내려온 거 네. 아니겠어요? 예. 뭐 그래서 이왕 뭐 좀 재밌게 얘기한다면 전 예전에 허경영 씨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허경영. 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이 사람이야말로 이 박근혜 정권을 꿰뚫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네. 이 최순실과 이 유효한 아바타 박근혜를 위해서 치열하게 대결했던 사람이었다.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방식으로. 다만 이제 그 결투에서 이제 실패해서 이제 지금 찌그러져 있지만 네. 저는 그 당시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의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러나 이번에 이 최태민이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유착 관계를 보니까 이건 역시 이해가 안 됐지만 허경영 씨의 관점에서 보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런 황당무계한 영계 세계에 대한 네. 것이 국정에 이렇게 미칠 때는 바른 종교인들이 네. 거리로 나와서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교수님. 네. 아,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지금 너무 사이다 같은 시원한 말씀을 탁탁 해주시니까 아, 우희정 교수님 같은 분만 계시면 지식사회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식인들을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 뭐 그래도 될 겁니다. 예, 갑자기 막 농담입니다. 복제하고 싶어져요. 경계합니다. 경계하시죠. 네. 아, 갑자기 황모 씨가 생각이 네, 네. 나가지고요. 어제 성명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따라서 네. 앞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포함해서 서울대학 교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네, 네. 대통령 퇴진 운동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뭐 정말 저희도 그 많이 논의했었는데요. 네. 방금 누구나 뭐 공감하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정말 구체적인 방향을 딱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상황 전모가 밝혀져야 뭔가 그렇습니다. 가장 적절한 이게 네. 나오는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뭐 이번 토요일도 그렇습니다만 네. 국민들과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15일 날 시국 토론회 같은 것을 거의 이 서울대 차원에서 네. 이제 아, 합니다. 토요일 날 시국 토론회. 아니요 15일 날 15일 날. 네, 예, 그건 예, 이제 예. 뭐 그 정운천 전 총리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불러서 예. 내외 사람들로 네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교수협의 차원에서 준비하고 네네. 있고요. 네. 그런 것의 이 어떤 흐름은 그런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저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모든 교수들이 공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를 이번에 정말 새롭게 만들자. 그것을 각 교수들이 맡는 이제 다양한 사회 전반의 전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네. 좀 이것을 구체화하자. 그래서 네. 뭐 요즘 과학 자들의 과학 연구자들의 뭐 시국선언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좀 확산 운동에 각자의 위치에서 좀 해야 되는 네. 것이 일단은 네네.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15일 열리는 시국 토론회 네. 정운찬 총리도 참여를 네네. 하신다고 하니까요. 뭐 어떤 최장집 내용들이 교수도 오고요. 최장집 교수님도 네. 오시고 네. 석학들이 다 모이시네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제 뭐 우리 국민들 눈에는 참 마음에 안 찰까요? 예. 이 석학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예. 만들어낸 사회가 이거니까요. 하여튼 반성의 자리가 되고 반성의 자리. 예. 나름대로 그것이 기반해서 네. 제대로 된 예. 최소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외국에 뭐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존경받는 뭐 이를테면 뭐 요한 갈퉁 뭐 이렇게 뭐 네네. 평화학자 이렇게 막 우리 막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석학이 갑자기 뭐 아유, 부러워집니다만, 참, 네, 예, 참 너무 참. 돈만 쫓는 이 추세가 돼버렸죠 지금. 네. 그러니 그러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뭐 노벨상을 받는 무슨 뭐 위원회를 그러니까요. 만드느니 막 이런 쇼를 하는 걸 보면 예. 정말 짜증이 나요. 교수님 오늘 폭포수 사이다. 막 노벨상 위원회를 만드니 뭐니 하는 진짜 짜증.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진짜 속이 다 후련하게 별도로 사이다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정말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 는 것이 점점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국정에서 손 떼라라고 요구하셨지만 네. 대통령이 이 요구를 묵살한다면 묵살할 걸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뭐 길게 뭐 얘기 안 해도 조선일보와 네. 어떤 갈등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요새 이- 조선일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글쎄, 저도 봐요. 요즘은 조선일보를 이렇게 재밌게 네. 볼 줄이야. 더욱 이렇게 뜻이 맞을 줄이야. 그래야. 조선일보와 맞습니다. 거의 3년 이상 법정 싸움을 싸움을. 해왔던 저로서는 지금 조선일보 지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 상황을 본다면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네. 한겨레나 경향이나 혹은 진보 진영 매체에서 이렇게 거국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조금은 좀 의아하거든요. 네, 언론의 그럼- 콜라보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면은 이 상황의 이변에는 결국 보수 세력 간의 권력 싸움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의 어떤 그 혼란스러움은
사실 뭐 이명박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네. 뭐 다음 차기 대통령 뭐 자기 손으로 한다는 둥. 그리고 이 최순실의 여러 가지 비리는 이미 2007년도 그 이명박과 박근혜의 어떤 그 싸움 속에서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점에서 그런 정보가 흘러나오고 혼란이 유지될 때 박근혜가 당장 하야하는 거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이 국민들의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까라는 판이 짜여지기 전까지는 네. 결코 박근혜 하야를 그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는 결코 하야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그러나 국민들의 이 정말 뜨거운 분노 앞에 네. 그러한 어떤 보수 권력 간의 암투와 맞물려서 네. 최종적으로 이 상황의 과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누가 가져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점 같아요. 단순한 대통령의 뭐 하야다 아냐다 이전에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시국 선언에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단어를 쓰기보다는 네. 네. 대통령이 그러나 분명한 대통령이 손을 떼야 되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뭐 계속 이런 종이호랑이 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뭘 한다는 것은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떼야 되는 건 분명한데 참 그런 점에서 박근혜는 하야하지 않을 것이고 그 기간 중에 보수 권력들은 쉽게 말하면 친일 그 기생충들이 네. 여전히 자기신들의 어떤 그 구도를 네. 이 국민들을 이용해서 예. 잡아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네,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6.25항쟁, 87년 6.25항쟁 네. 30년 전이죠 벌써. 29년 전, 내년이 이제 30년이 되는 해인데 그야말로 국민들이 열심히 6.25항쟁 했는데 결국엔 이제 야권 분열 뭐 해가지고 대선에서 지는 이게 정말 피눈물 나는 그렇죠.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판국에서 내가 어떤 게 이득이 되나 네. 이런 거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과실은 고스란히 친일 기생충들이 그렇죠. 또 먹게 도로 된다. 빨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잔머리 굴리는 정치인 다 똥통에 빠져야 돼요. 그런 애들은 쓸어야 됩니다. 걔 뭐 진보 보수 상관없어요. 이건. 아, 네. 예. 교수님, 오늘 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 아닌가요? 네. 잔머리 쓰는 정치인들 전부 똥통에 빠져라. 네. 굉장히 우리 그 김윤상 방송팀장이 되게 네. 좋아하는 언어들이 막 쏟아지고 그렇군요. 있어요. 아야 더 마음에 드는 언어가 있을 때 제가 오늘 조금 예. 잔머리 쓰는 정치인들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전부 똥통에 빠져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오늘 마침 그 야당 네. 대선 후보들이 그 추미애 원내대표하고 오늘 이제 그 소통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네. 정말 이게 계산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그렇죠. 이 국면을 네. 어떻게 네.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만 네. 네. 골몰해라. 그래야 그 과실 지금 이게 네. 정말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이 과실을 결국 국민들 몫으로 그렇죠.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씀 예, 주셨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가 막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있을 토요일 집회가 또 이제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교수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집회 참여 인원수가 10배씩 불어나요. 늘어나죠. 예, 이번 주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오신답니다. 네. 예, 정세균 의장 만나서 김병준 총리 내정 지명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받겠다 이런 네. 얘기 하실 걸로 보여요. 10시 네. 반에 한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해법이 왜 될까요? 그런 해법 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인식이 정말 뭐 원래 뭐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르긴 합니다만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저는 맨 처음에 총리 내정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당연히 여야 간의 어떤 사전 조율이 되고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전혀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 나온 내정자 또 막 여러 가지 얘기한 가운데 다음 날 있는 담화에서 전혀 손발이 안 맞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 국민들의 그 열망이나 어떤 그 분노가 네. 그렇게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을까? 진짜 놀라워요. 심지어 미국도 저는 뭐 끊임없이 지금 보내는 메시지가 네. 우리는 박근혜 버렸다. 어. 네. 그러니까 다만 우리와 그 연대할 수 있는 정치 세력만 있어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네.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거는 막 한국의 내정 안에서 풀어낼 문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않는다. 박근혜를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국내외로 이런 메시지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냥 멋대로 불통에 그냥 내정자를 만들고 네. 또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또 국회를 찾아오고 네. 이건 좀 너무나도 이 상황 인식이 네. 잘못되고 네. 이런 이 몸부림 네. 청와대의 몸부림에 네. 야권에 계신 분들이 네. 그렇게 호흡 맞출 필요 없어요. 음. 국민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돼요. 야권은 국민과 호흡을 맞춰라. 어이, 그건 뭐 교수님 오늘 예. 진짜 그건 똥통 그렇게 안 하면 똥통이 아니라 저 어디 이상한 예. 시궁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 시궁창 나서 시궁창. 네, 오늘 뭐 대통령이 찾아온 예. 어차피 그분은 약간 그 영계 혼이 씌우신 분이니까 네. 그런데 호응하지 말고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하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네. 아, 야당이야말로 지금 국민과 함께 어깨를 걸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네네. 국민과 함께 정치해라. 자꾸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합의하려고 뭐 하지 정치 말고 뭐 새누리당하고 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뭘 또 여야 간 합의하고 이러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그 사람 뭐 어차피 한 팀이잖아요. 또 야당 간에 뭐 눈치 보고 예, 줄다리기 예. 하고 이런 거 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교수님 오늘 너무 그 속이 후련한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 오늘 인기 폭발이에요 교수님. 네. 저 오늘부터 교수님 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은율 린하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발은 너무 세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요? 이것도 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점잖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보다 저도. 더 세게 해도 지금 그 시원치 않을 판에 맞습니다. 예. 방송이라서 상당히 격을 네. 갖춰주신 거라고. 특히 뭐 또 비주얼까지 된다고 해서 뭐처럼 예, 부끄럽게. 무지하게 신경 써 주셨습니다. 네. 정말 멋지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한 네네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야 정말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나 자괴감도 들고 괴롭다 이런 패러디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스펙 쌓아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정말 그 유치원생부터 할머니 할아버님까지 다 사는 게 힘들어요. 네. 이 나라에서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고민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네. 최고의 지성 서울대학 교수님으로서 한 말씀 위로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감히 국민께 드리는 위로가 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에게 주는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그 분노, 이러한 심정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까지도 억압하는 친일 세력의 기생충을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그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봄으로써 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기생충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또 쓰레기 정치인, 쓰레기 언론인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을 합치고 또 뜻있는 분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미래 세대에는 보다 희망이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쓰레기 정치인, 쓰레기 언론인 쓸어버리는 좋은 기회다. 뭐 사실 제가 참 팔이 안으로 굽어서 생각했습니다만 쓰레기 지식인 더 많아요. 쓰레기 지식인이 더 많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쓰레기들 속에서 저희 그 오마이 TV, 팟짱 같은 정말 대한 언론들 네.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조선일보까지 이렇게 써주니까 저희가 요새가 너무 일하기가 편해요. 거긴 기자들도 많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보도해줘서 저희가 인용만 하면 되니까 정말 좋은데요. 여러분들 그 쓰레기 언론인 또 쓰레기 정치인들 또 쓰레기 지식인들 넘쳐나는 사회입니다만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정말 참 지식인, 참 언론인, 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